기술적인 게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꼭 필요합니다. 우선 블로그의 단계를 보면요. 아마 여기까지 가셔야 될 거예요. 여기. 잠시만요. 이게 블로그의 단계인데 준체 4 정도? 사실 2단계 넘어서 3, 4 정도까지만 되면은 콘텐츠가 잘 노출이 돼요. 근데 준체 2단계가 한 두세 달 정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노출은 됩니다. 결국에는 이창민 대표님이나 김지영 대표님은 아마 곧 한 달 이내로 준체 2단계까지 갈 텐데 준체 2단계에서 3단계로 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이게 성패의 70% 80%인데 기본적으로 좀 분량이 좀 많아야 돼요. 그래도 한 1500자 정도 돼야 체류 시간이 발생하고 그 체류 시간 2분 30초는 무조건 넘어야 됩니다. 근데 이창민 대표님이랑 김지영 대표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IP 문제 여기는 강사마다 좀 갈리는 부분이거든요. 1순위는 가급적 PC 같은 PC 고정 IP 유동 IP도 있고 고정 IP도 있습니다. 네, 고정 IP에서 하는 게 1순위예요. 1순위.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임시 저장 후 모바일 IP에서 발행하는 경우엔 문제가 없다는 게 중론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강사들이 좀 갈리거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 가시면 된다. 그래서 블로그 IP는 1순위 집에 있는 고정 IP. IP 체크하는 부분은 네이버에다가 그냥 내 IP 검색하면 IP가 뜹니다. 그래서 어제 검색해봤을 때 오늘 해봤을 때 같은 IP면 되는 거고 모바일 IP는 기지국이 달라요. 기지국이 다르기 때문에 바뀌긴 바뀌는데 이제 문제는 모바일로 발행하는데 와이파이로 발행하면은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PC에서 저장하더라도 모바일에서 와이파이 없이 발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은 뭐 한 IP당 한 계정당 뭐 두 개까지 사용 가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업체 얘기입니다. 네이버 검색 로직을 보면요. 2012년도가 참 쉬웠어요. 이때는 그냥 이미지나 글자 수 해가지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 12개 해서 맞춰놓고 그리고 그 글자 수라든지 뭐 글자 수 1500개 그리고 키워드 몇 개 하면 노출이 됐는데 그게 2013년도부터 바뀌어가지고 유사 문서랑 원본 문서랑 구별을 해서 처음 올렸는데 그거랑 비슷한 문서가 또 올라온다. 그러면은 뒤에 있는 게 다 저품질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C랭크라는 게 도입이 됐는데 이게 아마 지금 네이버 검색 엔진의 핵심이에요. 문맥이랑 내용이랑 문맥이랑 이제 소비자의 수요랑 니즈랑 맞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참 이해하기 복잡하고요. 그냥 체류 시간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DIA 로직은 어 C랭크 이게 도표를 보시면은 C랭크 지수라는 게 최적화 지수거든요. 최적화 지수가 높은 게 많이 노출이 되는데 DIA 로직이 발동을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C랭크 지수가 3이랑 2밖에 안 되더라도 일부 노출이 돼요. 이거는 반응도라든지 글이 올리자마자 일주일 이내로 반응도가 엄청 높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어떤 글이 체류 시간이 특정하게 높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 콘텐츠의 품질이다. 나머지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블로그 마케팅은 이 C랭크, 체류 시간이랑 문맥의 일관성 그 두 가지만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어 그리고 절대 못 올리는 키워드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그 전문가들은 이런 키워드를 올릴 때 사전에 이렇게 체크를 해봐요. 지금 경쟁이 이렇게 100이라고 있는 거는 일반 블로거들은 못 올리고
저 정도 블로거들이 돼야 좀 올릴 수 있는 키워드인데 이거는 아직 고려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키워드에 니즈가 맞지 않는 경우에 절대 안 올라가는 게 네이버에 시장 동향이라고 검색하는 사람들에 대한 니즈는 저는 마케팅의 시장 조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시장 동향이라고 검색하는 사람들의 키워드의 니즈는 투자라든지 주식에 대한 니즈가 더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시장 동향이라고 검색하는 사람들이 주식에 대한 콘텐츠를 보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마케팅 얘기라고 있으니까 아예 노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키워드의 니즈를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포스팅을 하는 블로그의 최적화 단계는 준최적화 아까 4에서 5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한 3 정도만 돼도 잘 노출이 돼요. 그리고 포스팅 경쟁 현황은 엔데브라는 툴로 조회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전문가 얘기. 그리고 3번은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게 제목을 노출하고 싶은 키워드를 맨 앞에다가 놓으면은 노출이 좀 잘 돼요. 이거는 중론인 것 같아요. 근데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 하려고 억지로 짜맞추는 거. 뭐, 뭐 좀 보시면은 막 문맥상 맞지 않는 글 많이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다들? 네. 뭐 할라이푸드 인증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억지로 짜맞추면 안 되고 할라이푸드 인증 성공받는 노하우는 뭐 전문가에게 의뢰하세요. 이런 식으로 특정 키워드가 앞에 가지만 어느 정도 그 일관성은 좀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금기어가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초반에는 중요한데 이거는 뒤에서 좀 설명할게요. 제가 블로그에다가 말씀드릴 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달드리고자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고 잘하는 게 특정 비속어로 인식을 하잖아요. 이게 인공지능의 폐해예요. 말씀드리고자 할 때 고자랑 그냥 문맥상 고자는 성적이고 비속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초반에 필터링 되거든요. 이거는 좀 뒤에서 말씀드리고 어, 네. 그 뒤로는 뭐 게시물 스크랩이라든지 그리고 페르 시간 공간 반응 덧글인데 지금 단계에서는 어려워요. 근데 게시물 스크랩을 누군가 계속 해준다면 도움이 되는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콘텐츠가 좋으면은 다 스크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8, 9, 10, 11은 아직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무조건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 키워드를 의도적으로 쭉 앞에 넣는 거. 네. 김정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부분이에요. 할라이푸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거의 90% 이상 적품질 오거든요. 하고 싶은 게 있으셔도 조금 가중을 하고 아니면 문맥을 바꿔가던가 아니면 유사 단어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좀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키워드는 최대한 겹치지 않게 제 거 블로그 나중에 한번 보시면요. 키워드에 규칙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제 거는 뭐 굳이 얘기하면은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제가 최근에 만든 30개 콘텐츠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제가 거의 최상급인데도 11월 1일부터 거의 뭐 포스팅을 꾸준히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날짜 보시면은 20, 21, 23, 24, 25, 27, 28, 29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돈을 안 들이고 광고를 한다는 거는 다 노력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제목을 보시면은 특정한 패턴을 찾으실 수가 없을 거예요. 뭐 굳이 한다라고 하면은 마케팅이라는 내용이 좀 중복되는 거. 네.
네, 그래서 이 제목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절대 안 된다. 이거는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바꾸거나 아니면 다양한 키워드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로직으로 보면은 이제 보시면은 키워드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떤 키워드를 올리고 싶을 때 그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 노출하고 싶은 키워드가 앞에 오거든요. 그리고 실사가 좀 유리해요. 일반 이미지 뭐 어디서 이런 거보다는 실사가 유리하고, 그리고 썸네일은 아직 만들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 썸네일에 있는 이 이미지는 네이버가 필터링을 하려면은 별도의 인공지능을 가속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뭐 불법적인 언어를 넣었다라고 하면은 텍스트는 그냥 검색하는 게 쉬운데 여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불법 문구를 많이 넣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사보다는 이런 이미지보다는 실사에다가 조금 더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우선은 제일 쉽게 찍은 사진이 제일 좋아요. 정혜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사진 찍기 어려우시면은 그냥 쉽게 그렇게 하세요. 뭐 애들 그 얼굴 나오는 게 좀 그러시면은 공원이나 뭐 산책 가가지고 뒷모습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미지 형식으로 이렇게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거보다 다운 이미지보다는 그런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김종 대표님도 현장에 그냥 뭐 상담 가시다가 아니면은 현장 갈 때마다 그냥 업체 간판 같은 거 찍으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오늘 어디 업체 미팅을 다녀왔습니다. 뭐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었고 갑니다라고 에세이식으로 쓰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창민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간단하게 컨텐츠 쓸 사진이 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키워드 검색할 때 네이버에서 보면 이렇게 완성형 검색어가 나오잖아요. 디테일하게 하시려면은 이 띄어쓰기도 여기서 이제 제한하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좋은데 이거는 중급 이상. 지금 단계에서는 알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하면 도움은 된다. 여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에 키워드를 두 개 넣는 경우가 잘 안 돼요. 제가 많이 해봤는데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키워드 조회수가 한 3,000명, 웹페이지라는 조회수가 한 1,000명 정도 돼서 나는 이 두 개 키워드를 같이 노출시켜야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브랜딩이라는 검색은 몇만 명이 하는 건데도 이렇게 노출이 되는데 퍼스널 브랜딩이랑 웹페이지 만들기를 두 개를 넣었더니 두 개 다 후순위로 노출이 되더라고요. 저는 웬만하면은 뭐 10,000건 이하의 컨텐츠는 무조건 최상단에 올라가거든요. 지금 지수가. 그런데 이 의도적으로 키워드를 두 개를 동시에 노출시키려고 했더니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어 마음은 이해합니다. 할라이푸드의 효능이나 이런 방법 모든 걸 좀 설명하고 싶어서 키워드에다가 이것저것 넣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명확하게 니즈 하나랑 한 개의 컨셉으로 가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의도적으로 이렇게 키워드를 양쪽에 노출해도 이게 잘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C랭크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블로그 수익 창출이라고 검색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네이버 블로그라고 검색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네이버 블로그라고 검색하는 사람은 몇만 명이 될 겁니다. 아마 검색을 해보진 않았지만 네이버 수익 창출은 몇천 건 정도 돼요. 근데 네이버 블로그는 C랭크라는 키워드가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올리면은 네이버 그냥 블로그 검색했을 때 최상단에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근데 블로그 수익 창출, 이 블로그 수익 창출이라는 키워드는 C랭크예요. 보시면은 저 정도 블로그가 올렸는데도 노출이 안 됩니다. 수익 창출에다가 했을 때. 네. 그런데 반대로 수익 창출 블로그라고 검색했을 때는 또 1위가 떠요. 이 말은 즉슨 뭔 얘기냐면요, 블로그 수익 창출이라는 이 키워드 자체가 C랭크 블로그다라는 거예요. C랭크 키워드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려도 못 올라가는 키워드가 있다. 이게 C랭크다. C랭크가 적용된 키워드는 올려도 초보자들은 못 올린다. 특정 이 분야에 축적된 전문가의 노하우나 아니면 전문가의 콘텐츠가 축적된 블로그만 올라간다. 이 개념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어, 이창민 대표님이랑 정혜인 대표님은 C랭크 키워드가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육아에 대해 다루는 분들은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애견에 대해 다루시는 분들도 너무너무너무 많고, 이창민 대표님도 공감하지 않으세요? 이창민 대표님이 사업자지만 강아지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창민 대표님처럼 창업자보다 더 인사이트가 많은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요, 요즘에는? 네, 맞습니다. 예, 블로그 하더라도 막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그렇게 키우시는데 그런 분들이 좀 적용이 될 것 같고, 솔직히 정혜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은 좀 어렵기는 해요. 블로그의 절반이 만블로그니까 되게 어렵긴 한데, 근데 하실만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장이 또 커요. 그 시장은 되게 경쟁자가 많은데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저랑 같이 블로그 학습하셨던 분들도 지금 다 퍼스널 브랜딩 하셔서 책 쓰시고 애기 경제 관념으로 강사로 활동하시고 그런 분들 있는 걸 봐서는 그래도 성실하게 하시면은 콘텐츠 쪽으로도 확실히 전 시장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금치거라는 게 있어요. 만족, 상담, 가격, 진단. 만족이라는 거는 약간 성적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가. 그리고 상담이라는 거는 고객들의 그 결제라든지 상담 문의를 요구하다 보니까 금치거 검사에 가면은 키워드들 중에 네이버가 싫어하는 키워드들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의식하시면 안 좋아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하고 포스팅 하실 때 한두 번 정도만 해봤을 때, 아, 네이버에서 이런 거를 금치어로 그냥 필터링 하는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하시면 되고, 그냥 금치어 검사라고 구글에 치면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블로그 보면은, 뭐, 저희 업체가 그래도 검증된 업체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쓰지. 우리가 1등입니다. 최고입니다. 업계 넘버원입니다. 이런 말 잘 안 쓰거든요. 그게 네이버가 좀 싫어하는 이유들이 최상급 표현이나 확정형이나 성형, 대출, 의료, 판매, 정부 지원, 부동산 이런 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업계 1등이시다고 하더라도 최고입니다. 아니면은 이게 해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확정형이랑 최상급 표현은 별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금기어라고 보시면은 올렸을 때 조금 안 좋은 키워드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태여 뭐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상적으로 비즈니스 하시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메일, 휴대폰 번호, 연락처 이런 것처럼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하세요. 그냥 프로필에 있는 링크로 뭐 별도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댓글 남겨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바로 그냥 이메일, 휴대폰, 전화번호 뭐 남기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류 시간 올리는 것 중에는 이렇게 글에 문맥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엑셀에다가 리스팅을 하고 포스팅 하단에다가 연관되는 콘텐츠를 계속 연결했거든요. 솔직히 이것만 가지고 저도 2분대에서 막 지금 6분대까지 끌어올렸어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려 이렇게 기획을 해서 이걸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단계에선 쉽지 않으실 거예요. 나중에 한 콘텐츠가 한 20개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연관되는 콘텐츠를 좀 올려서 체류 시간을 올리는 게 제가 해본 바로는 가장 도움이 됩니다. 데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체류 시간 106초면은 2분도 안 됐는데 지금 6분대 나오거든요. 거의 3배 넘게 올린 것 중에 하나가 이걸 통해서 했고 지금은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굳이 하지 않더라도 체류 시간이 높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글이 갑자기 없어졌을 때는 이 고객센터에다 문의를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괜히 신청했다가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아직까지 해본 적은 없는데 여기에다가 문의를 하시면은 없어진 컨텐츠를 찾거나 노출이 되기도 하는데 아직은 그냥 알고만 계시고 굳이 해보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문의 오는 것들의 하나가
여러 IP에서 작성하면 저품질 우려가 있다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모바일로 하는 거는 문제 없고, 근데 모바일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다양한 와이파이를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정 IP나 와이파이 없이 모바일 둘 중 하나로 가시게 되고, 어, 사진 업로드할 때는 캡처 사진은 상관이 없는데 썸네일에 텍스트를 너무 많이 넣는 거는 문제가 돼요. 네, 그리고 키워드를 잡을 때 너무 검색량이 많은 거를 가면 안 좋거든요. 강아지 화장품 이런 것들은 검색량이 많기 때문에 뭐 강아지 화장품보다 조금 더 세부적인 거, 뭐 강아지 스테로이드 뭐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뭔가 좀 세부 키워드를 잡아야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최적화 블로그 만드는 거는 정말 오래 걸려요. 저 정도 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1년 반? 1일 1포스팅에서 1년 반에서 1년 정도는 걸려야 할 것 같은데 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일반 분들이 지금 저 정도의 블로그를 키운다는 거는 거의 올인을 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할 것 같고 어 어느 정도 노출되는 블로그까지는 준체 한 3당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은 될 것 같고 굳이 올인을 안 하셔도 지금처럼 김지웅 대표님이나 이창민 대표님처럼 한 3개월 정도 루틴 하게 되면은 저는 노출이 될 것 같아요. 어지간한 것들은.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는 되도록 하지 마시고 타이핑을 치는 게 좋긴 좋은데 적절히 섞어도 되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안 되냐면은 네이버 입장에서는 중복 문서가 문제예요. 중복 문서가 문제다 보니까 그냥 게시물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는 가산점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타이핑을 띄는 건데 100% 창작이면은 타이핑을 치는 게 괜찮겠지만 모든 컨텐츠를 타이핑하는 것도 사실 쉽진 않은 얘기거든요. 제 생각에는 우선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쭉 타이핑을 하고 그리고 뭐 복사 붙여넣기 할 게 있다라고 하면은 메모장에 옮겨가지고 붙여넣기 하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글자 수는 한 2000자 내외로 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떤 키워드를 올릴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M 자비스라는 거에다가 한 번씩은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창민 대표님이 지금 강남 맛집이라는 키워드로 상위 노출을 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런 키워드들은 애초에 하면 안 되거든요. 한 조회수는 한 500 이하로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잡아가야 하는데 M 자비스로 한번 검색을 해보는데 키워드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에서 판매 금지 키워드. 네이버 광고에서 자기네 광고 전환율을 올리는 사람들은 정보 유출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광고가 안 되는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이런 키워드들은 진행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김재용 대표님께 해당되고 이창민 대표님께 해당하는 얘기인데, 그 김재용 대표님은 할랄푸드라는 게 사실 정부 규제나 정부 정책에 따라 많이 좌지우지 되잖아요. 맞나요? 식약처나? 예, 그러다 보면은 그 구청이나 부처에 있는 콘텐츠를 그대로 카피 붙여넣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면은 중복문서로 블로그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냥 간단하게 캡처해서 일부만 소개하던지 아니면은 이 카피킬러라는 걸 들어가게 되면은 표절료를 알 수가 있어요. 무료로 하루에 한두 컨텐츠까지는 되는데 이거를 다 조회를 해서 표절률 30% 이하로 떨어뜨린 다음에 올려야 하는데 이것까지 하는 거는 이제 업체들 행정사 블로그나 이제 변호사 블로그나 아니면은 이런 뭐 변리사 블로그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업체에서 하는 거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려주시고 그냥 정부에 있는 거 그냥 뭐 법령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지금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초에 그런 것들은 하더라도 그 공공문서에 문제가 됩니다. 이창민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